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공시 분석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자, 진양곤 회장의 전환사채를 통해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전장에 JP모간 서울 쪽에서는 장중에 순매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시장 전반적으로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요. 자, 어제하고 좀 다르게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선물과 이 거래소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매도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 자체는 7원 20원 정도가 빠지면서 이 다음 주에 있는 6월 FOMC 관련된 어떤 이 기대감들이 달러와 환율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에 그대로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한 100여 이상 정도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배 가까이 상승 종목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끌고 있는 주도주 형태의 2차전지와 반도체 섹터들이 대부분 좀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시장에서 나름 좀 소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HLB 장중 수급의 어떤 차트를 분봉상으로 좀 살펴보면요. 지금 0.81% 3배 정도 빠져서 36,650원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3분봉으로 좀 살펴보면 아침에 이제 미정시 영향으로 아침에 이제 양봉으로 3분봉으로 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지금 조금 밀려서 36,000원, 37,000원대였던 지지선 가격들 흐름들에서 주가가 놓여 있습니다만 큰 흐름을 나타내 주고 있지는 못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흐름 나타나고 있죠. 자, 장중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쪽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외국계에서도 소폭의 매도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거래원 이제 순간거래원에서는 이제 10시 전에는 이 JP모간 서울 쪽에서 순매수 흐름이 좀 나타났다가 이 부분을 지금 이제 10시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25,000주 넘게 순간 매도하면서 순매도 흐름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수급 압박이 다시 또 나오는 어떤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면서 답답한 흐름들의 어떤 주가 흐름이 금요일장에도 펼쳐지면서 자, 20일 이평선에서 좀 등락을 소폭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윗꼬리는 5일 이평선의 어떤 가격들 부근에 가기 전에 윗꼬리가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아침에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분석의 어떤 기사입니다. 비즈와치에서 나와 있는 어떤 기사인데요. 전환사채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진양곤 HLB 회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진양곤 회장은 이제 과거 때부터 사실 이제 M&A 전문가로 이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보통 이제 기업 인수를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유형이 이제 지배주주라든지 최대주주의 어떤 지분을 인수하죠. 지분을 인수하고 여기에 이제 시장 가격에다가 얹어서 이제 최대주주 같으면 이제 프리미엄까지 얹어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경우죠. 근데 이제 진양곤 회장이 이제 M&A 어떤 전문가라고 한다면 자기 자금은 상대적으로 좀 작게 하면서 그 다음에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좀 주지 않으면서 지금의 HLB의 어떤 계열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 요때 많이 이제 적용됐던 게 초기에는 BW 그 뒤에는 이제 12 관련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인수를 하는데 인수하는 어떤 형태가 초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금을 최소화하면서 보통 이제 이 BW라든지 12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어떤 특징들은
보통 그냥 이제 자기 돈을 집어넣었을 때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BW라든지 CB 같은 것을 이제 빈수 측에다가 이제 제시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본래는 이제 채권이 같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로 이제 지급을 했을 때는 이 주가가 그 올라간다면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이게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채권 금액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계열 관련되는 부분을 늘렸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M&A 전문가라고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금을 최대한 좀 줄여 가지고 CB라든지 BW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패단 자체는 주식 수가 엄청 이제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유중 관련되는 부분들도 포함된다라고 보면 이 2019년도 대비 2018년도 대비 그 당시에는 이제 HLB 주가가 2019년도에 주가가 엄청나게 바닥에서 올라갈 때였던 그 당시에 어떤 주가 관련되는 부분들의 주식 수는 한 4천만 주 정도였어요. 예. 2019년도 말에 이제 4,200만 주죠. 근데 보시게 되면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그때 대비해 가지고 보면 주식 수가 일단 2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수가 증가되었으니까 일단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다 하더라도 주식 수가 늘어났으니까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어 있고요. 전체 이제 발행할 주식 수가 4억 주인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제 발행한 주식 수가 보시게 되면 이게 올해 3월 31일 기준인데요. 많이 발행돼 있어요. 유통 주식 수가 뭐 한 1억 2천만 주니까 2019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거의 한 3배 가까이 좀 증가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도 이렇게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차트를 볼 때 이 주식수가 늘어난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거워진 거죠. 3배 가까이 많은 어떤 물량이니까 이 수익을 만약에 낸다면 보통 이제 주당 이제 이익 관련되는 부분을 깎아 먹는 형태였는데 그동안은 HLB가 이제 EPS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익을 못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안 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3배 가까이 늘어났던 주식의 어떤 부담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까지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무거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동안에 꾸준히 이제 이런 전환사채라든지 BW라든지 유중 관련된 어떤 부담 부분들을 이 주주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부담을 하면서 주가 흐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무거워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할 때 이제 오늘 기사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죠. HLB가 이제 HLB 생명각 이제 지배 구조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진양곤 회장과 총수일가의 어떤 특수 관계자까지 하면 지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동안 끊임없이 유중이라든지 전환사채나 뭐 BW 이런 부분들이 주식 전환하면서 딜루전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HLB를 이 정도 가지고 있고 HLB가 이제 HLB 생명각을 19.35, HLB 생명각이 이제 제약을 12.83. 그러니까 이제 계열사 관련된 어떤 지배 구조에서 크게 이렇게 비중 자체가 이렇게 큰 편이 아니죠. 이제 진양곤 회장이 가지고 있는 HLB 지분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황금 낙하산 관련되는 규정을 했다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삭제를 시켰죠. 향후에 뭐 M&A를 방해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했는데 이런 어떤 지배 구조에서 이제 주식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전환사채 주식 전환 후에 지분율 변화가 HLB가 이제 HLB 생명각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HLB 생명각이 이제 제약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늘어났다. 요 부분을 이제 뭐 그냥 핵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본래 이제
HLB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환 청구권 행사 관련되는 부분, 이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전환 청구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발행할 때 채권으로 발행하지만 일정 조건이 되게 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매장인 어떤 이 자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이 채권을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채권이 사라지면서 주식화 되는 거죠. 요런 어떤 이제 카멜레온 같은 어떤 부분이 이제 전환사채인데, 여기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다는 말은 이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발행 이후에 이제 리픽싱이 되면 가격이 막 이렇게 낮아지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차익을 할 수 있는 형태인데, 근데 이제 HLB 제약이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에 이제 채권자는 HLB였는데 이게 이제 전환 주체가 HLB 생명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긴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HLB가 가지고 있었던 게 HLB 생명각이 이제 샀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아까 그림에 나왔듯이 HLB 그 생명각이 이제 제약에 관련되는 어떤 지배력이 좀 늘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장문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는 메디포름 제약인데 리보세라님이 이제 상업화가 되게 되면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생산을 HLB 제약이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리보세라님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전체 매출액에 보게 되면 제약의 어떤 매출액 자체가 끊임없이 좀 증가를 해서 기존의 이제 HLB보다는 매출액 단위 더 훨씬 더 높은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HLB 이제 구조상에 보면 지분 구조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어떤 구조 형태를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총수일가의 어떤 지배력이 지분 구조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어떤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HLB와 HLB 생명과학이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전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장외에서 HLB 생명과학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HLB가 HLB 제약을 가지고 있던 이제 전환사채를 장외에서 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9월 달까지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전환 청구권 행사를 이제 안 하고 되면 이제 채권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만기 이제 뭐 현금으로 받는 형태인데 전환 청구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다는 뭐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분 구조에서 이제 지배력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굳이 이제 주식 전환을 해도 되는 것을 전환사채를 HLB가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생명과학에다 넘기고 생명과학이 이제 HLB 제약의 어떤 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형태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양곤 회장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계열을 확장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인수할 때도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계속 최대한 어떤 자금을 작게 하면서 이 지배구조를 확대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재무적인 어떤 부분에서 매출액단도 이익단도 이제 올라오면서 좀 안정화를 좀 거둔 어떤 굉장히 좀 다른 어떤 바이오텍에 비해서는 M&A 전문가로서 이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게 뭐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HLB 주가로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도, 2020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 이제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동일한 어떤 이제 가벼움이 아니라 3배 이상 주식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의 어떤 압박들도 계속 이제 나타나는 연유가 뭐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오늘 이제 주가 흐름들도 계속 이제 36,000원, 37,000원대의 흐름들이 옷장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